지금 이 순간 고백하는 이유는 제가 평생 가져왔던 부끄러움을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은 메흐메트 으르마즈. 터키 이스탄불에서 35년간 한 대형 제조업체에서 일했던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은퇴해서 손자들과 시간을 보내며 살고 있지만 20여 년 전 제가 저질렀던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픕니다. 터키 전통찻집에 앉아 차를 마실 때마다 그 기억들이 되살아납니다. 당시 저는 회사에서 나름 중간 관리직을 맡고 있었고 젊은 직원들을 지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죠. 제 자신을 꽤 진보적이고 개방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착각이었어요. 당시 저희 회사에는 한국에서 파견 나온 직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김태현이라는 이름의 참으로 성실하고 예의 바른 30살 청년이었죠. 그는 한국의 유명한 대기업에서 보낸 기술 지원 담당자였는데 저희와 기술 제휴를 맺은 회사의 엔지니어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그를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뿐만 아니라 회사의 많은 동료들이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터키 사람들 사이에서는 외국인들, 특히 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많았거든요. 또 다른 외국인이 우리 일자리를 빼앗으러 왔다. 아시아 사람들은 우리와 너무 다르다. 문화적으로 맞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회사 곳곳에 퍼져 있었죠. 저도 그런 분위기에 동조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저희 앞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회사 본사에서 일하던 아이셰라는 직원이 그 한국인과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그것도 첫눈에 반해서 말이죠. 아이셰는 당시 26살의 똑똑하고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회사 인사팀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성격도 밝고 가족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란 모범적인 터키 여성이었어요. 당시 저희는 이 관계를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무엇보다 우리 터키 여성이 외국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겼죠. 이건 절대 안 된다. 우리가 나서서 막아야 한다. 이것이 당시 제가 가졌던 확고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그들의 관계를 방해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저희가 한국인을 대하는 방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목격한 것은 정말로 아름답고 순수한 사랑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한국인이 보여준 우리 터키 문화에 대한 존중과 사랑, 그리고 아이세를 향한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외국인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거든요. 결국 저의 편견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터키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어요. 심지어 그 한국인은 터키에 정착해서 우리보다 더 터키를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해외에서 일어난 진짜 감동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지금부터 그 전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일이 벌어진 것은 2000년대 초반 제가 아직 젊은 과장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터키는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외국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나고 기술 교류도 활발해지고 있었죠. 저희 회사도 그런 흐름에 맞춰 해외 기업들과 여러 가지 협력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터키 전역에 여러 공장을 두고 있었는데 본사는 이스탄불에 그리고 안카라에서 400km 떨어진 코니아라는 도시에 대형 제조 공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코니아 공장에서 생산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본사에서는 아이셰라는 인사팀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죠. 아이셰는 정말로 인상적인 여성이었습니다. 26살의 나이에 벌써 인사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고 터키어는 물론 영어도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이스탄불 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수재이기도 했어요. 무엇보다 밝고 활기찬 성격으로 회사 내에서 인기가 많았죠. 동료들은 모두 아이셰를 좋아했고 상사들도 그녀의 일 처리 능력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현대 터키 여성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한국에서 김태현이라는 직원이 파견을 나왔습니다. 김태현은 한국의 대형 제조업체에서 보낸 기술 지원 담당자였습니다. 저희 회사와 기술 제휴를 맺은 한국 기업에서 1년간 파견 근무를 하게 된 것이죠. 30살의 나이에 벌써 상당한 기술력을 인정받은 엔지니어였다고 들었습니다. 처음 김태현을 만났을 때 저는 그가 상당히 진지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격에 언제나 정중한 태도를 유지했어요. 하지만 터키어를 전혀 못하는 것이 문제였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그를 만났을 때 제가 가진 감정은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외국인이 우리 일자리를 빼앗으러 왔군. 이것이 제가 가진 첫 번째 생각이었습니다. 당시 터키는 외국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많은 터키 사람들이 일자리 경쟁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김태현은 터키어를 전혀 못했습니다. 영어로만 소통해야 했죠.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면서 우리말도 못한다니. 외국인들은 항상 이런 식이야. 자신들만 생각하지. 이런 불만이 회사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고요. 그런데 그 운명적인 날이 왔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본사에서 중요한 분기 실적 검토 회의가 있어서 저도 이스탄불로 출장을 왔고 김태현도 기술 보고회 참석차 본사에 와 있었습니다.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되어 오후 1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정말 길고 지루한 회의였어요. 각 부서의 실적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하는 시간이었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복도를 걸어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아이셰가 온몸이 떨리며 벽에 기대어 서 있는 것이었죠. 아이셰, 무슨 일이야? 괜찮아? 제가 달려가서 물어보니 아이셰가 가까스로 대답했습니다. 메흐메트 아저씨. 갑자기 어지러워서. 아침을 못 먹고 와서 그런가 봐요. 알고 보니 아이제는 아침을 굶고 와서 저혈당 증세를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 땀까지 흘리고 있었죠.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어디 앉을 곳이. 제가 주변을 둘러보고 있을 때 어디선가 한국어로 급하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거 응급 상황이네요. 김태현이었습니다. 그는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는 재빨리 자신의 가방에서 초콜릿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이씨에게 말했죠. 이거 드세요. 당분이 필요해요. 금방 나아지실 거예요. 아이씨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김태현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는 초콜릿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몇 분 후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아이셰가 고맙다고 말하자 김태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천만에요.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명 저도 아이셰를 도우려고 했는데 김태현의 대처가 훨씬 빠르고 적절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죠. 정말 다행이에요. 어떻게 응급처치를 이렇게 잘 아세요? 제가 김태현에게 물어보자 그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 응급처치 교육을 받았었거든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받게 하더라고요. 저혈당은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단순당을 빨리 섭취하는 게 중요해요. 아이셰도 그것을 느꼈는지 김태현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저는 인사팀의 아이셰예요. 저는 한국기술지원팀에서 온 김태현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아이셰 씨. 그렇게 두 사람은 처음 만났습니다. 위기의 순간에서 시작된 참으로 운명적인 만남이었죠. 그 후 며칠 동안 제가 목격한 것은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아이셰가 점심시간마다 김태현을 찾아가서 터키 문화를 설명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태현도 마찬가지로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주며 즐거워하고 있었죠. 메흐메트 아저씨, 김태현 씨가 정말 신사적이에요. 그리고 우리 문화에 대해 정말 진지하게 배우려고 해요. 아이셰가 저에게 말했을 때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한국인이 우리 직원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있다는 것이 신기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왠지 모를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그래? 그런데 언어는 어떻게 소통해? 영어로 이야기해요. 그런데 김태현 씨가 터키어도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터키어를? 네. 터키에서 일하는 동안 터키어를 배워서 터키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고 하셨어요. 이 말을 듣고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영어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김태현은 달랐던 것이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것이 단순한 동료 관계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설마 진짜 사랑으로 발전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 순진했던 제 생각이 얼마나 틀렸는지 곧 알게 될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 후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점점 이상한 일들을 목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본사에서 열리는 주간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스탄불을 방문했는데 갈 때마다 아이셰와 김태연의 관계가 달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점심시간에 회사 식당에서 우연히 마주쳐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둘이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더군요. 그것도 매일 같이 말이에요. 아이셰가 그 한국인과 점심을 같이 먹고 있더라. 제가 다른 동료에게 이렇게 말하자 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봤어. 매일 같이 먹는 것 같던데. 좀 이상하지 않나? 뭐가 이상해? 같은 회사 동료끼리 친해질 수도 있는 거 아냐? 하지만 속으로는 저도 조금 신경이 쓰였습니다. 단순한 동료 관계치고는 너무 자주 만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제가 더욱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날은 목요일 오후였는데 회의가 일찍 끝나서 회사 근처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터키의 가을 날씨는 정말 아름답거든요. 선선한 바람이 불고 하늘도 맑았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몇 블록 떨어진 작은 공원에서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광경을 봤습니다. 아이셰가 김태연과 함께 벤치에 앉아서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가까이 가서 지켜봤습니다. 아이셰는 터키어 단어들을 적은 노트를 펼쳐놓고 김태연에게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이건 안녕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메르하바라고 발음해요. 메르하바. 김태연이 따라서 말하는데 발음이 정말 서툴렀어요. 하지만 아이셰는 정말 열심히 교정해주고 있었습니다. 좀 더 부드럽게 말해보세요. 메르하바 이렇게요. 메르하바. 이게 맞나요? 네. 정말 잘하셨어요. 아이셰가 박수를 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언어 교환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뭔가 특별한 감정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김태연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정말 진지하게 터키어를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작은 수첩까지 들고 다니면서 아이셰가 가르쳐준 단어들을 적어두고 있었습니다. 이 단어는 언제 써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표현할 때 써요. 테셰콜 에데림이라고 하면 고맙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테셰콜 에데림? 네. 터키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정말 좋아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김태연이 우리 문화를 진심으로 배우려고 한다는 것이 기특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어요. 며칠 후에는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는데 급한 업무 때문에 본사에 나와야 했습니다. 주말이라 회사는 거의 텅 비어 있었죠. 업무를 마치고 나가는 길에 회사 근처 전통시장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광경을 봤습니다. 아이셰가 김태연과 함께 시장을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정말 즐겁게 웃으면서요. 저는 몰래 뒤를 따라가며 지켜봤습니다. 아이셰는 김태연에게 터키 전통 음식들을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되네르 케밥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 중 하나예요.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한번 먹어봐도 될까요? 물론이에요. 아저씨, 되네르 케밥 하나 주세요. 아이셰가 상인에게 주문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놀랐습니다. 마치 데이트를 하는 연인들 같았거든요. 김태연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아이셰의 설명을 들으며 용기를 내어 음식들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맛이에요? 정말 독특하네요. 한국 음식과는 완전히 달라요. 하지만 맛있어요. 다행이에요. 처음에는 좀 이상할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셰가 김태연을 바클라바 가게로 데려간 것입니다. 이건 바클라바예요. 터키의 대표적인 디저트죠. 정말 달콤해 보이네요. 김태연이 바클라바를 한 입 먹어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와, 정말 달아요. 하지만 맛있네요. 처음 바클라바를 맛봤을 때 그의 표정이라니. 너무 달아서 깜짝 놀라는 모습이 정말 우스웠습니다. 하지만 아이셰는 그런 김태연을 보며 정말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연인같이 보였어요. 터키 사람들은 달콤한 걸 정말 좋아해요. 우리 속담에도 달콤한 것은 인생을 아름답게 한다는 말이 있어요. 정말 좋은 말이네요. 한국에도 비슷한 말이 있어요.
그러자 김태현이 더듬거리며 터키어로 말하려고 했습니다. 터키. 음식. 정말. 맛있어요. 발음이 엉망이었지만 아이셰는 박수를 치며 기뻐했습니다. 와, 터키어 배우고 있어요? 정말 잘했어요. 아이셰 씨가 가르쳐줘서요. 정말 좋은 선생님이에요. 그래도 김태현 씨가 열심히 배우시니까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정말 단순한 동료 관계가 아니었어요. 월요일에 회사에 나갔을 때 저는 아이셰에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아이셰, 요즘 그 한국인과 많이 친해진 것 같네. 아이셰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습니다. 아, 네. 김태현 씨가 터키 문화를 배우고 싶어 해서 조금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 그런데 왜 얼굴이 빨개졌지? 제가 장난스럽게 묻자 아이셰는 더욱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더운 것 같아서요. 더워? 지금 가을인데? 아, 그게. 아이셰가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이셰가 김태현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김태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칠 후 기술회의에서 만났을 때 그는 제게 이상한 질문을 했습니다. 메흐메트 씨, 터키에서는 여성에게 선물을 할 때 어떤 게 좋을까요? 선물? 누구에게? 아, 그냥 친한 동료에게요. 김태현의 얼굴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한 동료라고? 혹시 아이씨 말하는 거 아니야? 김태현이 깜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다 티가 나는구나. 그런데 말이야. 저는 잠시 진지해졌습니다. 김태현 씨, 터키는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나라야. 특히 남녀관계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고 조심해야 할 것들이 많을 거야. 김태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신중하게 행동하려고 해요. 아이셰를 존중하고 싶거든요. 존중? 네. 아이셰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똑똑하고 친절하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저를 도와주고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한국인이 우리 문화를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아이셰를 진심으로 배려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혹시 아이셰를 좋아하는 거야?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보자 김태현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네.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아이셰는 제가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여성이에요. 그래? 그럼 아이셰도 너를 좋아하는 것 같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희는 정말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김태현의 순진한 대답을 들으며 저는 안쓰러웠습니다. 아이셰가 그를 좋아한다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더 깊어진다면 과연 주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우려 말입니다. 며칠 후 제 걱정이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야, 아이셰가 요즘 그 외국인과 너무 가까워지는 것 같지 않나? 회사 동료 중 하나인 알리가 제게 말했습니다. 맨날 같이 다니고 같이 밥 먹고 좀 이상해 보여. 그래? 나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점점 불안해지고 있었습니다. 메흐메트, 너도 알잖아. 터키 여자가 외국인과 그렇게 가까이 지내는 게 좋아 보여. 글쎄. 특히 그 한국인 말이야. 우리와는 너무 다르잖아. 문화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알리의 말에 다른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도 그게 걱정이야. 아이셰가 혹시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건 아닐까? 그리고 그 불안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회사 안에서 두 사람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이 모든 일이 조용히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닫게 되었죠. 이건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우리 터키 사회의 깊은 편견과 맞닥뜨리게 될 큰 사건의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그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것은 김태현이 터키에 온 지 석 달째 되던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내부에서만 조용히 속삭여지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터키 사람들은 원래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거든요. 특히 젊은 남녀의 로맨스라면 더욱 관심이 많죠. 아이셰가 한국인과 사귀고 있다던데. 정말? 그 조용하던 아이셰가? 맞아.
내가 직접 봤어. 둘이 시장에서 데이트하고 있더라고. 휴게실에서 들려오는 동료들의 수다를 들으며 저는 점점 걱정이 커져갔습니다. 터키는 정말 좁은 사회입니다. 한번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야기가 단순한 호기심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점점 부정적인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터키 여자가 외국인과 사귀는 게 맞나? 그것도 아시아 사람과? 좀 이상하지 않아? 아이씨의 부모님이 알면 기절할걸? 문화도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결혼해서 살겠어?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저 역시도 처음에는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김태현을 직접 지켜본 후로는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회사에서 가장 보수적이기로 유명한 파트마 팀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파트마 팀장은 40대 중반의 전통적인 터키 여성이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둘 키우고 있는 성실한 직장인이었지만 보수적인 성향이 매우 강했죠. 특히 젊은 여성 직원들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어머니 같은 관심을 보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본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스탄불에 와 있었는데 갑자기 인사팀에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파트마 팀장이 아이세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아이세, 앉아. 우리 좀 진지하게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저는 복도에서 그 대화를 엿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파트마 팀장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심각했거든요. 네, 팀장님. 무슨 일인가요? 아이세가 순진하게 물어보자 파트마 팀장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이세야, 솔직히 말해줄게. 요즘 너와 그 한국인 직원 사이에 무슨 일이 있다고 소문이 나고 있어. 이게 사실이야? 아이세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똑바로 대답해. 너 그 사람과 사귀고 있는 거야? 아이세는 한동안 말을 못하고 있다가 마침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서로 좋아해요. 그 순간 파트마 팀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이세, 너 정말 미쳤구나. 터키 여자가 외국인과 사귄다는 게 말이 돼? 하지만 팀장님, 김태현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진심으로. 진심?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파트마 팀장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너 부모님 생각은 해봤어? 친척들 생각은? 우리 회사 이미지는? 그리고 무엇보다 너 자신의 미래는 생각해봤어? 팀장님, 하지만 사랑에는 국경이 없지 않나요? 아이세가 용기를 내어 반박했지만 파트마 팀장은 더욱 화를 냈습니다. 국경이 없다고? 아이세, 너 정신 차려. 문화가 달라. 언어가 달라. 종교도 달라. 생활 습관도 완전히 다르고. 그런데 어떻게 결혼해서 살겠어? 저희는 아직 결혼 이야기까지는. 아직 아니라고? 그럼 언제까지 이런 말도 안 되는 관계를 계속할 건데? 그 사람은 언젠가는 한국으로 돌아갈 거야. 그럼 너는 어떡할 거야? 파트마 팀장의 말에 아이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두 사람도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때 문득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실례합니다. 무슨 일이 있나요? 김태현이었습니다. 소란 소리를 듣고 온 것 같았습니다. 파트마 팀장이 김태현을 보더니 더욱 화를 냈습니다. 아, 당신이군요. 당신이 우리 아이세를 이렇게 만든 거군요. 김태현은 터키어를 못했지만 분위기로 상황을 파악한 듯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이세 씨와 저는. 오해? 우리 터키 여자를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파트마 팀장이 화난 목소리로 터키어로 소리치자 김태현은 당황했습니다. 그때 아이셰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팀장님, 제발요. 김태현 씨는 저를 존중해요. 그리고 터키 문화도 배우려고 노력해요. 존중? 그럼 왜 몰래 만났어? 당당하지 못할 게 있으니까 숨기고 다닌 거 아니야? 파트마 팀장의 말에 아이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두 사람은 주변의 시선 때문에 조심스럽게 만나고 있었거든요. 저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서 들어갔습니다. 파트마 팀장님, 진정하세요. 아, 메흐메트 씨. 당신도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해요? 파트마 팀장이 저에게 물어봤을 때 저는 정말 곤란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 관계를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글쎄요. 두 사람이 성인이니까.
제가 애매하게 대답하자 파트마 팀장이 더욱 화를 냈습니다. 메흐메트 씨까지 이런 식이면 어떡해요? 이런 일이 계속되면 우리 회사 분위기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른 직원들도 다 보고 있다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가 단순히 두 사람의 연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회사 전체, 나아가서는 우리 터키 사회의 문화적 편견과 맞닿아 있는 큰 문제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김태현 씨. 파트마 팀장이 김태현을 향해 말했습니다. 당신도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 아이셰는 좋은 집안 딸이에요. 당신이 가지고 놀 사람이 아니라고요. 김태현이 무슨 말인지 몰라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통역해줄 수밖에 없었어요. 팀장님이 아이셰와의 관계를 끝내라고 하시네요. 김태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아이셰 씨를 가지고 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진심이라고? 파트마 팀장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결혼할 거예요? 아이셰를 한국으로 데려갈 거예요? 아니면 당신이 터키에 남을 거예요? 저는 그 질문을 김태현에게 전달했습니다. 김태현은 한동안 말을 못하더니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이셰 씨와 함께할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방법을 찾는다고? 파트마 팀장이 더욱 화를 냈습니다. 방법이 어디 있어요? 문화가 다른데? 종교가 다른데? 언어가 다른데? 그날 이후로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동료들이 김태현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고 아이셰에게도 냉담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아이셰였습니다. 며칠 후 저에게 와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메흐메트 아저씨, 저 어떡하죠?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봐요. 아이셰야. 동료들도 저와 말을 잘 안 해요. 점심시간에도 혼자 먹어야 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김태현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도 이런 상황을 원한 것은 아닐 텐데 말이죠. 김태현 씨는 어떻게 지내? 그분도 많이 힘들어해요. 다른 직원들이 냉담하게 대하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문제가 조용히 정리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더 큰 폭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 소문이 아이셰의 가족에게까지 전해진 것은 불과 일주일 후의 일이었습니다. 터키는 참 좁은 사회입니다. 특히 이스탄불 같은 곳에서는 소문이 정말 빨리 퍼져나가죠. 아이셰의 친척 중 한 명이 우리 회사 근처에서 상점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소문을 듣고 바로 아이셰의 부모에게 알린 것입니다. 아이셰의 가족은 이스탄불 외곽의 전통적인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인 무라트 씨는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였어요. 전형적인 보수적인 터키 가정이었죠. 그들에게 있어서 딸이 외국인, 그것도 아시아 사람과 사귄다는 소식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날은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코니아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아이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메흐메트 아저씨. 도와주세요. 아이셰? 무슨 일이야? 왜 울고 있어? 아버지가 정말 화가 나셨어요. 집에서 나가라고 하세요. 전화기 너머로 남자의 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딸이 외국인과 사귄다니. 우리 집안의 수치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아이셰의 아버지 목소리였습니다. 정말 분노에 차 있었어요. 그리고 하필 왜 아시아 사람이야? 우리와는 너무 다르잖아. 아이셰, 지금 어디에 있어? 집 앞 공원에요. 아버지가 너무 화내셔서. 무서워서 나왔어요. 알겠어. 내가 지금 갈게. 거기서 기다려. 저는 급히 차를 몰고 이스탄불로 향했습니다. 200km가 넘는 거리였지만 아이셰가 걱정되어서 쉬지도 않고 달려갔죠. 아이셰의 집 근처 공원에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아이셰는 벤치에 앉아서 계속 울고 있었어요. 가을밤의 찬바람에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셰. 저를 보자 아이셰가 더욱 슬퍼했습니다. 아저씨. 저 어떡하죠? 아버지가 김태현 씨와 다시는 만나지 말라고 하세요. 아니면 집에서 나가라고. 진정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줘. 아이셰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집에 들어가는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거실에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표정이 정말 무서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이씨, 네가 한국인과 사귄다는 게 정말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아셨냐고 했더니 삼촌이 전화했다고. 아이씨의 삼촌은 회사 근처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소문을 듣고 형님께 알린 것이었죠. 그래서 솔직하게 말했어요. 김태현 씨와 사귀고 있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정말 화를 내셨어요. 우리 딸이 어떻게 외국인과 사귈 수 있느냐, 집안. 망신이다.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딸로 생각하지 않겠다고. 아이씨의 아버지는 전통적인 터키 남성이었습니다. 딸이 외국인과 사귄다는 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어머니는 뭐라고 하셨어? 어머니는 처음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나중에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좋아하느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 정말 좋아한다고 했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우시더라고요. 터키에서는 부모의 동의 없는 결혼이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딸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죠.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면 가족과 완전히 단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더라? 김태현 씨는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고. 문화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나중에 저를 버리고 한국으로 돌아갈 거라고. 또?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가족의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친척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해보라고. 아이씨가 말하는 동안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사실 아이씨의 아버지 말에도 일리가 있었거든요. 김태현은 언젠가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제가 물어보자 아이씨가 확고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김태현 씨를 정말 사랑해요. 그분은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세요.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씨, 어디 있었어? 계속 찾고 있었어. 김태현이었습니다. 아이씨가 전화로 상황을 설명했나 봅니다. 태현 씨. 아이씨를 보는 김태현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었어요. 김태현이 아이의 옆에 앉자 아이씨가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화나셨어요. 저와 다시는 만나지 말라고 하세요. 김태현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침묵하더니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아이씨가 깜짝 놀라며 물어봤습니다. 아마도 이건 잘못된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외국인이고 아이씨의 문화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고. 김태현의 말에 아이씨가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문화나 나라 따위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저는 아이씨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씨가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저는 정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김태현이 아이씨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때 아이씨가 김태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태현 씨,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하지만 김태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씨, 현실을 생각해봐요. 아이씨의 가족은 절대 저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아이씨가 더욱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서 끼어들었습니다. 김태현 씨, 잠깐만요. 네, 메흐메트 씨. 정말로 아이씨를 사랑하는 거예요? 김태현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제 인생에서 이렇게 소중한 사람은 처음이에요. 그럼 포기하려는 이유는 뭔가요? 저는 아이씨가 저 때문에 가족과 갈등을 겪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저도 확신이 서지 않아요.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네. 정말로 터키에서 살 수 있을까요? 정말로 터키 문화에 적응할 수 있을까요? 아이씨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김태현의 솔직한 고백을 들으며 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순간 정말 최악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씨,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아이씨의 아버지가 나타난 것입니다. 집에서 딸을 찾다가 여기까지 온 것 같았어요. 아버지. 그리고 당신이 바로 그 한국인이군요. 아이씨의 아버지가 김태현을 보며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김태현이 말하려고 했지만 아이씨의 아버지는 듣지 않았습니다.
설명은 필요 없어요. 우리 딸에게서 떨어지세요. 아버지, 제발요. 아이셰가 말렸지만 아버지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셰, 집에 가자. 그리고 당신은 우리 딸에게 다시는 접근하지 마세요. 무라트 씨, 진정하세요. 제가 나서서 말했지만 아이셰의 아버지는 화를 더 냈습니다. 메흐메트 씨도 이런 일에 끼어들었군요. 당신도 이 관계를 지지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곤란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 관계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저는 두 사람이 서로를 아끼는 것 같은데. 아낀다고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무라트 씨가 김태연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언젠가 한국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럼 우리 딸은 어떻게 되는데요? 김태연이 용기를 내어 터키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셰를 사랑합니다. 저는 터키에 남고 싶습니다. 서툰 터키어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라트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터키어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소리예요? 그 말을 남기고 아이셰의 아버지는 딸을 강제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이셰는 뒤를 돌아보며 김태연을 바라봤지만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자리에는 저와 김태연만 남았습니다. 김태연은 완전히 절망한 표정으로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메흐메트 씨,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태연 씨, 아이셰의 아버지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로 아이셰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김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이셰를 정말 사랑해요.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누가 옳고 누가 틀린 건지. 모든 게 혼란스러웠습니다. 김태연 씨, 진정하세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아이셰의 가족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지만 속으로는 저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가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이 바로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저희에게 또 다른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회사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어요. 아이셰는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고 김태연은 출근은 했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평소의 밝은 모습은 사라지고 업무에만 집중하며 다른 사람들과는 거의 대화하지 않았어요. 회사 동료들도 상황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소문이 퍼져서 모든 직원들이 두 사람의 관계와 가족의 반대에 대해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저는 김태연이 걱정되어서 점심시간에 그를 찾아갔습니다. 김태연 씨, 밥 같이 먹을까요? 아, 네, 좋습니다. 하지만 식당에서도 김태연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음식도 제대로 먹지 않고 계속 멍하니 있었어요. 평소 한 그릇을 다 먹던 사람이 몇 숟가락만 떠먹고 있었습니다. 김태연 씨, 아이셰와 연락은 되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김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연락이 안 돼요. 아마 가족들이 휴대폰도 못 쓰게 하는 것 같아요. 혹시 아이셰 집에 직접 가보셨어요? 처음에는 가려고 했는데 그러면 상황이 더 나빠질 것 같아서 포기했어요. 김태연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김태연이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포기해야 할 것 같아요. 포기라니? 네. 아이셰가 저 때문에 가족과 갈등을 겪는 건 옳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아이셰 아버지 말씀도 틀린 건 아니거든요. 김태연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저는 언젠가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해요. 파견 근무가 끝나면 말이에요. 그럼 아이셰는 어떻게 되겠어요? 김태연이 말하는 동안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저는 아이셰를 정말 사랑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그녀를 힘들게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답일까요? 제가 물어보자 김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나요? 아이셰의 가족은 절대 저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데요. 김태연 씨, 혹시 터키에서 계속 일할 생각은 없어요? 터키에서요? 네. 파견 근무가 끝나더라도 터키에 있는 다른 회사에 취직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김태현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생각해본 적은 있어요. 터키는 정말 좋은 나라고 기회도 많은 것 같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 말을 듣고 저는 김태현이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저녁 시간이었는데 회사 정문 앞에 누군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아이셰였어요. 아이셰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젖어서 떨고 있었어요. 옷도 머리카락도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우산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아이셰, 여기서 뭘 하고 있어? 완전히 젖었잖아. 메흐메트 아저씨. 김태현 씨는 아직 안 나왔나요? 아이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확고했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기다렸어? 2시간 정도요. 하지만 괜찮아요. 미쳤구나. 이 비에 감기 걸리겠어. 괜찮아요. 저는 김태현 씨를 꼭 만나야 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셰? 김태현이었습니다. 아이셰를 보자 깜짝 놀라며 달려왔어요. 여기서 뭘 하고 있어요? 완전히 젖었잖아요. 김태현이 재빨리 자신의 재킷을 벗어 아이셰에게 덮어주었습니다. 당신을 꼭 만나야 했어요. 우리 가족이 저를 집에 가둬놨지만 탈출했어요. 뭐라고요? 그건 너무 위험해요. 가족들이 알면 어떡해요? 상관없어요. 당신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아이셰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태연 씨, 당신이 우리 관계를 포기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김태연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이셰,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당신이 저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때 아이셰가 김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태연 씨, 한국에 대해 말씀해 주신 거 기억해요? 한국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하지만 이건 다른 문제예요. 아니에요, 다르지 않아요. 저는 우리 사랑을 믿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아이씨의 말에 김태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당신 가족은 제가 설득할 거예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할 수 있다고 믿어요. 하지만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요. 그 순간 아이세가 더욱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연 씨, 제발요.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우리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아이셰.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당신 가족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드릴게요. 김태연이 한참 동안 아이셰를 바라보더니 마침내 말했습니다. 아이셰. 정말 확신해요? 쉽지 않을 거예요. 확신해요. 제 인생에서 이보다 확실한 건 없었어요. 김태연이 아이셰를 꼭 껴안았습니다. 비를 맞으며 서로를 위로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검은색 차 한 대가 회사 앞에 급정거했어요. 아이셰. 차에서 내린 것은 아이셰의 오빠였습니다. 아이셰보다 3살 위인 에민이라는 청년이었어요.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 엄마가 기절하실 뻔했어. 아이셰의 오빠가 화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오빠. 당장 차에 타. 그리고 당신은 우리 여동생에게서 떨어져요. 오빠가 김태연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이셰가 달랐습니다. 오빠, 저는 안 가요. 뭐? 저는 제 인생을 제가 결정하고 싶어요. 김태연 씨는 저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아이셰의 당당한 목소리에 오빠가 당황했습니다. 아이셰, 정신 차려. 너 지금 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때 김태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신이 뭔데 내게 말을 해? 오빠가 화를 내자 김태연이 더듬거리는 터키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셰를 정말 사랑합니다. 오빠가 깜짝 놀랐습니다. 외국인이 터키어로 말하는 것을 처음 들었거든요. 저는 아이셰를 행복하게 하고 싶습니다. 김태연의 서툰 터키어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터키에 살고 싶습니다.
아이셰와 함께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한국인이 정말로 터키 문화를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아이셰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오빠의 표정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터키에 살고 싶다는 거예요? 네. 저는 터키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이셰의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김태연의 간절한 말에 오빠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저는 아이셰의 아버지께 직접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정정당당하게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아이셰의 아버지께. 그때 저도 나서서 말했습니다. 에민 씨, 김태연 씨는 정말 진심인 것 같아요. 한번 기회를 주는 게 어떨까요? 에민이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만나주실지는 모르겠어요. 만나주시지 않더라도 시도는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아이셰가 오빠에게 간절히 말했습니다. 에민 오빠, 제발요. 김태연 씨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에민이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거절하시면 그때는 정말로 포기해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김태연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셰, 너도 각오해야 해. 아버지가 화를 많이 내실 거야. 괜찮아요, 오빠. 저는 준비되어 있어요. 그날 밤 아이셰는 결국 오빠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어요. 이번에는 당당하게 자신의 의지를 표현했거든요. 그리고 그 용기가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 오던 날 이후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셰가 집에서 보인 당당한 모습이 가족들에게도 충격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아이셰의 오빠는 김태연이 터키어로 말하는 모습을 보고 많이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후 아이셰가 다시 출근했을 때 저는 그녀에게 물어봤습니다. 집에서는 어떻게 됐어? 아직은 어려워요. 하지만 오빠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아이셰의 말에 따르면 오빠가 김태연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한국인이 정말 터키어를 배우고 있다는 게 사실이냐? 그 사람이 우리 문화를 존중한다고? 정말로 터키에 남을 생각이 있다고? 이런 질문들을 통해 오빠도 김태연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어? 사실대로 말했어요. 김태연 씨가 얼마나 열심히 터키어를 배우고 있는지, 우리 음식도 좋아하시고 터키 역사도 공부하고 계신다고. 아이셰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태연이 저에게 와서 부탁을 했습니다. 메흐메트 씨, 부탁이 있어요. 무슨 부탁인데? 아이셰 가족에게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정식으로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위험할 수 있어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도망만 칠 수는 없잖아요. 아이셰를 정말 사랑한다면 정당하게 승부를 걸어야죠. 김태연의 확고한 의지를 보며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아이셰 아버지는 당신을 만나려고 하지 않을 텐데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메흐메트 씨가 중간에서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한참 고민했습니다. 이 일에 끼어든다는 것은 저에게도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김태연의 진심을 보며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김태연 씨가 정말 진심이라면 한번 시도해보죠.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감사는 나중에 하고 우선 계획을 세워봅시다. 그래서 저는 아이셰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라트 씨. 저는 메흐메트입니다. 아, 메흐메트 씨. 무슨 일이세요? 사실 김태연 씨가 당신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고 싶어 한다고 하는데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 사람을 왜 만나야 하죠? 무라트 씨, 들어보세요. 저도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을 직접 지켜보니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로 우리 문화를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셰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왜 그 사람을 만나야 하죠? 무라트 씨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반감이 가득했습니다.
무라트 씨, 아이셰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시잖아요. 그 아이가 정말로 김태현 씨를 사랑하고 있어요. 사랑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이에요. 하지만 단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만나보시고 직접 판단하세요. 만약 정말 아이셰에게 맞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때 반대하셔도 늦지 않아요. 긴 고민 끝에 무라트 씨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네, 말씀해 주세요. 우리 집에서는 안 돼요. 중립적인 장소에서 만나야 해요. 그리고 메흐메트 씨도 함께 와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1시간만. 더 이상은 안 돼요. 좋습니다. 언제가 좋으실까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 술탄 아흐메트에 있는 전통 찻집에서 만나죠. 그렇게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약속 날짜가 되었을 때 저는 김태현과 함께 찻집에 갔습니다. 김태현은 정말 긴장하고 있었어요.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머리도 깔끔하게 정리했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메흐메트 씨, 제가 실수하면 어떡하죠? 괜찮아요. 진심만 전하면 돼요. 그리고 터키어로 준비한 것들 잊지 마세요. 네, 어젯밤에 계속 연습했어요. 무라트 씨가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정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김태현은 용기를 내어 일어났어요. 안녕하세요. 김태현이 정중하게 터키어로 인사했습니다. 발음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무라트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터키어를 배우고 있나요? 네. 아이셰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직 서툴지만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아이셰가 직접 가르쳐준다고요? 네. 그리고 저 혼자서도 공부하고 있어요. 터키 역사책도 읽고 터키 음악도 들으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무라트 씨가 김태현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왜 터키어를 배우나요? 터키는 정말 아름다운 나라예요. 그리고 아이셰의 나라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곳을 이해하고 싶어요. 김태현의 답변에 무라트 씨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딸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이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녀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한국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할 건가요? 이 질문에 김태현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만약 아이셰가 원한다면 저는 터키에 남고 싶어요. 아니면 아이셰와 함께 한국으로 가든지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있는 거예요. 무라트 씨가 깜짝 놀랐습니다. 터키에 남을 생각도 있다고? 네. 저는 이미 터키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어요. 한국 기업과 터키 기업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태현이 가방에서 몇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준비한 사업 계획서예요. 터키에서 한국 기술을 도입하는 컨설팅 회사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무라트 씨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구체적으로 준비된 계획이었어요. 이걸 언제 준비했나요? 아이셰와 만난 지 한 달 후부터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막연한 생각이었는데 점점 구체화됐어요. 김태현의 구체적인 계획을 들으며 무라트 씨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교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터키는 무슬림 국가이고 종교적 차이는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아이셰의 신앙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슬람에 대해 배우고 있어요. 배우고 있다고요? 네. 이슬람 역사와 문화에 대한 책을 읽고 있고 터키의 종교 문화도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무슬림이 되는 것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무라트 씨가 정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종교까지 바꿀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라트 씨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 있는 당신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처음에는 반대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얼마나 진지한지 알게 되신 후로는 이해해 주시고 계세요. 부모님께서도 아이셰를 만나보고 싶다고 하세요. 정말요? 네. 내년에 부모님이 터키에 오실 예정이에요. 아이셰와 아이셰 가족분들을 만나 뵙고 싶다고 하셨어요. 2시간에 걸친 대화가 끝났을 때 무라트 씨가 김태현에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당신이 생각보다 진지하다는 것을 알겠어요.
하지만 아직 결정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네, 이해해요. 충분히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우리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김태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괜찮으신가요? 아직 완전히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이셰가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니 한 번 더 만나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찻집을 나오며 무라트 씨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메흐메트 씨, 그 한국인. 생각보다 괜찮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만남 이후 한 달 동안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무라트 씨가 김태연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통해 김태연의 회사 생활, 성격,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묻곤 했어요. 메흐메트 씨, 그 한국인이 정말 터키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할 것 같아요. 실제로 한국과 터키 사이의 교역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김태연 씨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한 시대가 왔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무라트 씨가 직접 김태연의 한국 회사에 대해 조사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 회사가 꽤 큰 회사라고 하던데. 네, 한국에서는 잘 알려진 기업이에요. 김태연 씨도 그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고요. 무라트 씨는 김태연이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많이 안심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메흐메트 씨, 그 사람이 정말 진심인 것 같나요? 네, 정말입니다. 제가 지켜본 바로는 김태연 씨는 아이셀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김태연도 계속 노력했습니다. 터키어 공부를 더욱 열심히 했고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도 공부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셰의 가족들에게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김태연이 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메흐메트 씨, 제가 터키어 시험을 봤어요. 터키어 시험이요? 네. 터키어 능력 시험 중급에 합격했어요. 김태연이 보여준 합격증을 보며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터키어를 배운 지 몇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중급 수준까지 올라간 것이었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매일 4~5시간씩 공부했어요. 아이셰와 결혼하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해야죠. 그리고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흐메트 씨, 제가 이슬람으로 개종하기로 했어요. 정말요? 네. 아이셰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종교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솔직히 이슬람을 공부하면서 정말 감동받은 부분들이 많았어요. 김태연의 진지한 모습을 보며 저는 이 사람이 얼마나 아이셰를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셰에게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메흐메트 아저씨, 아버지가 김태연 씨를 집에 초대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정말요? 네. 어머니도 직접 만나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이셰가 너무 기뻐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정하고 말해봐. 아버지가 김태연 씨가 정말 진심인 것 같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정말 큰 진전이었습니다. 터키에서 딸의 연인을 집에 초대한다는 것은 거의 승인을 의미하는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 주말 김태연은 정말 긴장한 채로 아이셰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저도 함께 갔어요. 김태연은 정장을 입고 아이셰 가족을 위한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메흐메트 씨, 제가 실수하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평소처럼 정중하고 진실하게 행동하세요. 그리고 터키어로 준비한 인사말 잊지 마시고요. 네, 여러 번 연습했어요. 아이셰의 집에 도착했을 때 온 가족이 나와서 맞았습니다. 아이셰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오빠까지요.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태연이 터키어로 인사했을 때 아이셰의 어머니가 정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터키어를 참 잘하시네요. 아직 많이 서툽니다. 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그래도 발음이 정말 좋아요. 누가 가르쳐줬나요? 아이셰가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혼자서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이셰의 어머니가 김태연의 겸손한 모습에 좋은 인상을 받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김태연이 준비한 선물들을 보며 어머니가 물어봤습니다. 아, 이건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선물들이에요. 한국 전통차와 한국 과자, 그리고 김태연이 마지막으로 꺼낸 것은 정말 아름다운 터키 전통 장신구였습니다. 이건 터키에서 산 거예요? 네. 아이셰가 좋아할 것 같아서 준비했어요.
터키의 전통 은세공 기법으로 만든 목걸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셰가 그 목걸이를 보며 감동해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는 정말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김태현은 터키 음식을 정말 맛있게 먹으며 아이셰 어머니의 요리 솜씨를 진심으로 칭찬했어요. 정말 맛있어요. 한국에서는 먹을 수 없는 맛이에요. 그래요? 다음에 또 와서 드세요. 다른 요리도 해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레시피를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한국에 있는 부모님께도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이 말을 들은 아이셰의 어머니가 정말 기뻐했습니다. 물론이에요. 아이셰를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식사 후 무라트 씨가 김태현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태현 씨, 우리 딸을 정말 행복하게 해줄 수 있나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이셰는 제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 가족이 되실 각오가 되어 있나요? 김태현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아이셰뿐만 아니라 아이셰의 가족도 제 가족으로 생각하고 싶어요. 그리고 터키를 제 두 번째 고향으로 여기고 살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고 무라트 씨가 크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 딸을 부탁합니다. 그 순간 아이셰가 울음을 터뜨렸고 김태현도 감격해서 눈물을 글썽였어요.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런데 김태현 씨,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요. 네, 말씀해 주세요. 우리 터키 전통 결혼식을 올려주세요. 제대로 된 터키 결혼식 말이에요. 물론입니다. 저도 터키 전통을 배우고 싶었어요. 그로부터 석 달 후 정말 아름다운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터키 전통 방식과 한국 전통을 조화롭게 섞은 독특한 결혼식이었어요. 김태현은 터키 전통 의상을 입었고 아이셰는 한국 한복도 입어봤답니다. 결혼식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우리 회사 동료들은 물론이고 김태현의 한국 가족들도 터키까지 날아왔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김태현이 터키어로 결혼 서약을 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아이셰를 평생 사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그리고 터키를 제 제2의 고향으로 여기겠습니다. 이슬람 신앙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알라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모든 하객들이 박수를 치며 감동했어요. 처음에 반대했던 회사 동료들도 모두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저는 김태현과 아이셰에게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축하해요. 두 분이 이뤄낸 사랑이 정말 아름다워요. 메흐메트 아저씨, 정말 감사해요. 아저씨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아이셰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메흐메트 씨가 중간에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김태현도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그리고 메흐메트 아저씨, 저희 첫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메흐메트로 지으려고 해요. 뭐라고요? 네. 아저씨가 없었다면 저희는 만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그 후 3년이 지난 지금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김태현은 약속대로 터키에 남아서 한국과 터키를 잇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정말 예쁜 딸도 낳았답니다. 그 아이 이름은 정말로 메흐메트예요. 여자아이라서 메흐메테라고 부르는데 한국어와 터키어를 동시에 배우고 있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두 언어를 자연스럽게 섞어서 말한답니다. 아빠, 사랑해요. 를 터키어로 하다가도 금방 한국어로 아빠 사랑해 라고 하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 처음에 제가 가졌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김태현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우리 터키 문화를 존중하고 아이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 사람의 사랑은 진짜였어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말이죠. 국적이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심지어 종교가 달라도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이 보여주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김태현과 아이셰 가족과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해요. 그때마다 저는 정말 뿌듯합니다. 제가 도운 작은 일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으니까요. 그리고 김태현은 지금 완전히 터키 사람이 되었어요. 터키어도 저보다 잘하고 터키 역사도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가끔 저한테 터키 관련해서 질문하기도 해요. 메흐메트 아저씨, 이 터키 속담은 무슨 뜻인가요?
이럴 때면 저는 정말 웃음이 나와요. 외국인이 저보다 터키를 더 사랑하고 있다니.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서 이런 상황을 만나신다면 편견을 가지지 마시고 열린 마음으로 지켜봐 주세요.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경계를 뛰어넘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정말 아름다운 사랑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랑들을 응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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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